김재규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한 25년 정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이게 영화 될 뻔했어요. 그 친구와 그 배우가 하기로 하면 그냥 영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너 그 영화 하면 배우 인생 망한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정원 제1차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장원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그분이 계엄 당시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그때 보여줬던 행보가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통령을 참 좋아했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사실 그것과 반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결국 두 가지거든요. 나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것이냐, 의로운 선택을 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로운 선택을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인데 거기에서 의로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던 그 김재규 장군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각하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왕지사 너도 죽어봐. 근데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사건을 굉장히 폄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마치 그때 당시에 차지철과 김재규가 권력 투쟁을 하다가 김재규가 성정이 불같아서 차지철을 쏘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김재규의 그 의거를 폄훼하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요. 야 죽고 싶냐? 일단 버러지 같은 새끼 옆에 두고 정치를 하시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 영화 내내 제 마음이 좀 불편했었던 것은 김재규가 절대 권력자인 박정희의 관심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으로 표현되는 연기를 이병헌 씨가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김재규의 참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했죠.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연기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겠죠. 김재규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한 25년 정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제가 하려는 영화는 굉장히 고전적인 그냥 박정희와 김재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벗으로서 둘의 관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비껴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운명적으로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두 인물. 그때 그 자리에서 총을 쏘는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 것이고 또 총을 맞은 사람의 어떤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김재규는 자기가 암살한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는데 1950년대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재규가 이끄는 부대에서 탄약고가, 그러니까 무기 창고가 불타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군인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을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군법회의에 회부될 문제고 영창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박정희가 요즘 표현을 해볼까요? 커버를 쳐준 거지. 그러니까 도와준 거예요. 크게 처벌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김재규가 좋은 감정, 그리고 나이도 9살이나 많으니까 따르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김재규의 선택이, 그게 정말 어려웠던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총으로 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했는데 계속해서 악이 진행될 적에 그 악을 막기 위해서 의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어떤 관계에서 고개를 돌린, 정말 어렵게 의로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복잡한 박정희와 김재규의 관계의 문제가 나와요. 김재규는 비록 박정희의 독재 정권 치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그는 민주주의자거든요.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발표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특별선언에서 첫째,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 유신헌법을 만들고 나니까 그 헌법 책을 이제 냈을 거 아니에요? 김재규는 그 책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헌법이야. 그리고 책을 집어던지면서 이건 독재하자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를 구금해서 강제로 하야 선언을 하게끔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70대 중반에 박정희가 김재규를 건설부 장관으로 임명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실제로 총을 차고 갔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 거기서도 쏘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좀 더 온화하게 박정희가 나라를 좀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너무 악하게 행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겠다라고 생각해서 1979년까지 그 옆에서 그 보좌하는 역할로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불법적으로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를 불법으로 제명시켰거든요. 이것이 부산 시민들이 정말 화를 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곧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보고를 했는데, 그때 박정희는 김재규의 청을 외면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차지철이 옆에서 뭐 200만이든 300만이든 캄보디아에서 죽었다.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훨씬 더 많다. 저 어디야?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뭐 100만 200만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큰일 나겠어요? 곽 실장 말이 맞아. 김재규가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권이 쏘는 총에 의해서 죽을까.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가까운 나를 아끼는 박정희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한 번 이게 영화 될 뻔했어요. 그 6, 7년 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하기로 해서, 그 친구가, 그 배우가 하기로 하면 그냥 영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배우가 그 역할을 한다니까 주변에서 엄청들 막 못하게 말렸나 봐. 그만큼 김재규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이 사회에 그때 당시에도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주변에서 너 그 영화 하면 너 배우 인생 망한다. 뭐 제가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 그런 게 엄청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배우가 그 사무실에 2차례나 제가 왔었던 것으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물거품이 됐어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지금 새롭게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먼저 이제 그 예술적으로가 아니고 법적으로 먼저 그분의 명예가 회복되는 일이 발생할 길이 열렸으니까, 저는 우선 뭐 그렇게라도 됐으면 굉장히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재규가 행한 그 거사는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하얼빈에서 2등 방문을,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인 그 의거와 거의 비슷한 어떤 동급의 의거라고 보고요. 흥미로운 건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총을 맞고 죽은 날이 10월 26일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을 맞고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 강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처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국민의 주권을 빼앗은 그 절대 권력자를 김재규가 또 총으로 쏘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어떤 우리나라 땅을 빼앗으려는 존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를 20년 가까이 빼앗은 존재,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이 두 인물을 제거했다라는 의미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김재규가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을 쏘아 죽인 게 비슷한 의미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김재규 한 사람인 것 같지만 12월 3일에 국회 앞으로 갔던 그 서울 시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개개인이 다 또 하나의 김재규인 거예요.